네, 이번 시간은 행정운영관리 제4강 관리규약 및 입주민관리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25페이지네요. 25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규약을 근거. 관리규약은 제가 무슨 근거로 만든다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공포한 표준관리규약을 초안으로 놓고 우리 건물에 맞게끔 살짝 변형해야 된다. 그러면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공포한 표준관리 꼭 지켜야 하나? 아닙니다. 저 꼭 지킬 필요 없습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 법률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건물의 실정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규약을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오케이 해야지 설정된다 그랬죠?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변경을 하려고 해도 4분의 3이 모여야지 변경이 된다.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어떻게 되죠? 보관 어디에 되나요? 제가 아까 팁을 드렸습니다. 공중사무실에 어떻게? 관리규약 4분의 3의 동의서와 함께, 그리고 저기 관리규약 서류를 공중사무소에 공정하면 공중회사는 공중사무소 20년 동안 보관해요. 법원에다. 그 열람은 어떻게 하죠? 열람은 구분 소유자가 온다면 열람 시켜주고, 카피 해달라 그러면 카피도 시켜주는데 카피비 좀 내라. 뭐 그렇게 하면 된다. 돈 받으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보십시오. 관리계획의 명칭은 이렇다. 그리고 관리계획의 목적은 이러이러하다. 보이죠? 공동의 이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앞전 그 시간과 비슷하게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구분 소유자라 하면은 본 목적문의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 분양주, 점유자라 하면 구분 소유자한테 점유권을 인정받은 자, 임차인, 전유 부분이라 하면은 구분 소유권자의 살고 있는 부분, 쓰는 부분, 우리 칸, 공용 부분이라면 우리 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관리단이라 하면은 우리 건물의 구분 소유자만의 단체, 그렇죠? 관리위원회라 하면 구분 소유자들의 운영 대표들, 임원진들. 그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라면 건물의 운영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대표를 한다. 이 대표는 관리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위원장이 되려면 뭐 있죠? 구분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죠? 구분 소유자가 아니면 위원장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위원장만 받으면. 직영사연이라 하면 상가를 분양받고 내가 직접 장사하는 사람, 분양주이면서 직접 장사하는 사람을 직영상인, 임차인을 한 사람은 그 임차받은 자, 번영해에 소속되는 상황이 있죠. 전용 사용권이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용 부분을 특정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용 사용 부분이란 조금 전에 특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관리단 나왔습니다. 관리단은 누가 한다?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전원이면 이제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관리단인 거예요.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시면 구분 소유자 의무는 이런 의무가 있다. 성실히 이해해라. 그죠? 구분 소유자 승계는 매매가 되면은 자동으로 승계된다. 자, 구조 구분 소유자의 권리. 죄송합니다. 구조 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구분 소유자로부터 점유 부분을 임체받은 자는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법률과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아시겠죠?
구분 소유자도 관리 규약, 관리단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건물 관리비 내는데 왜 못 가? 갈 수 있죠, 당연히. 단, 이 해당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를 나온다 하면은 이 점유자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집회에 점유자는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점유권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 제 이름으로 점유권을 임차인 계약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10조 연대 채무 및 고지의 의무.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가 관리단 또는 관리소에게 지급해야 될 관리비 외 등등의 비용은 현재 또는 미래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가 연대 책임하여 변제한다. 무슨 말이냐? 점유자가 관리비를 안 내고 도망을 갔어.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대신 내야 된다. 또 두 번째,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안 내고 직영상인이 직접 상산을 했겠죠.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안 내고 관리비를 연체했어. 근데 그 상가가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관리소 누가 받아? 미래의 구분 소유자, 누구죠? 경매 낙찰자, 새로운 주인이 이런 돈을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단, 점유자 누구죠? 점유자. 구분 소유자 및 임차인이 상기 1항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채무하면은 구분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유손 고지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관리비를 안 냈으니까 관리비를 나중에 당신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되는데 바로 그러면 좋은 말 안 나옵니다. 돈은 네가 알아서 받아야지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근데 일단은 알려야 된다. 관리 규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바가지가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관리소장의 주요 업무가 뭐랬습니까? 입주민 간의 원활한 유대 관계를 통한 관리비 수급 목표 달성이 관리소장님의 할 일입니다. 관리회사에서 관리비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소장님은 관리회사를 대표하는 자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제11조 용도의 제한 및 지정 건물의 땡땡 호는 땡땡 용도로만 지정한다. 자, 그냥 막 이해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수업하면 퀴즈를 하는데 건물의 103호는 약국 용도로만 지정한다. 103호 위에는 약국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옆에 들어왔다. 내쫓을 수 있습니다. 왜? 관리규약 4분의 3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100%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옆에 건물 하나 더 하고 싶어. 여기 107호에 뭐 2층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관리규약 4분의 3을 뒤집어 엎으면 돼요. 맞겠죠? 관리규약이라 지금 관리규약이잖아요. 관리규약은 그냥 우리 건물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리규약을 뒤집어 엎는다. 동종업종의 중복으로 인한 입점자 간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단 대표회의로 동종업체의 중복을 제한할 수 있다. 노래방 2개, 뭐죠? PC방 2개, 이런 거 원할 수도 있다. 수학학원 2개, 이런 걸 원할 수도 있다. 선입주업체 영업회의를 관리인이 보호하고 후 입주업체 재화 서비스 영역 영업회의를 제한할 수도 있다. 왜? 약간 이런 거 있겠죠. 여기는 술 먹는 노래방이야. 근데 뒤에 밑에 코인 노래방이 생겼어요. 조금 약간 틀립니다. 맞죠? 그런데 애매하다. 그러면 관리인이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소송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애매하겠죠. 소송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험상. 자, 금지사항 중요합니다. 관리인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 부분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 무단 점유할 수 있겠죠. 주차장에 짐을 쌓아놓는다든지. 그렇죠? 이 복도 한 구석에 짐을 쌓아놓는다든지. 계속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안 된다. 관리인의 사전 승인 없이 전유 부분을 개조할 수 없다. 내 칼이라고 내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다. 왜냐면 내력벽,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 이제 12조의 12항. 이런 일을 관리소장 및 관리인의 승인 없이 절대 하면 안 된다. 건물 내 강공하는 일. 제가 뭘 했습니까? 상가 건물이 제일 중요한 거. 주차, 강고. 맞죠? 그리고 승인 없이 외부 시설을 추가하는 행위. 밖에다가 뭐 내단다든지, 뭐 발코니를 만든다든지, 밖에 마주도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아쉬운 대로.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죠? 읽어보시고요. 제3장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두 세대 이상이 사용되는 연결되는 배선 및 배관은 공유부분이라고 그 전에 한 세대가 날라오는 배선 배관은 전용 부분의 구성물이라고 한다. 전용 부분이다. 공용 부분은 제가 뭘 했습니까? 다 읽어보시고 계량기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공유 집은 땅. 이제 건물 사면 뭐 건물 몇 평, 그 다음에 땅 몇 평이잖아요. 몇 분지 몇에. 땅만 나만 별도로 땅만 분리해서 팔 수 없다. 또는 잘라주라. 이렇게 할 수 없다. 뭐 그 얘기입니다. 이건 집합건물로 관련 법률에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관리계획도 한 번 더 나오네요. 보시기 바라고요. 공유 부분의 변경, 공유 부분을 변경하고 싶어. 조금 전에 뭐였습니까? 규약상 공유 부분, 구조상 공유 부분 있는데, 구조상 공유 부분도 너무 아까워. 이거를 너무 중간에 테라스가, 복도가 너무 커서, 그때 복도를 막아서 우리가 거기다가 휴게실을 만들자. 그럼 공유 부분의 변경이잖아요? 구조상 공유 부분을 규약상 공유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의 어떤 의결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고요. 공유 부분의 전용 사용. 관리는 공유 부분을 전용 사용할 때 일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기간 동안 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제가 뭘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 진짜 옥상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옥상이 너무 좋아. 그리고 평평해. 거기다가 축구장을 만들고 싶어 해요. 옥상 축구장 많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해. 대신 돈 내. 맞죠? 그렇게 돈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고요. 자, 20조 4항. 특정 호수에서 공용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용상권을 가지며, 그 유지 관리 비용 일체는 전용권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공용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평당 해배당 얼마 정한 비용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안 난다고 될 수도 있죠. 조금 전에 봤던 테라스 뒤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보시고요. 주차장의 사용 제일 중요합니다. 주차장 분할 사용권을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말이냐? 지하에 갔는데 30면이 있어 주차되는데 야 여기는 내 거 딱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21조 3항 1 본 주차장은 유료한다. 그리고 한 집에 한 세대 사용을 허락하되 공짜일 수도 있고 돈을 낼 수도 있다. 그거는 다시 너희들한테 묻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유료 주차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관리 규약에 지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상가는 주차, 광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걸 미리 아셔야 되고요. 자, 관리단 나오네. 중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가시면 관리단이 없는 건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한 번 더 키우겠습니다. 자,
관리단 집회의 구성. 최초에 관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잘 몰라, 누구도. 법을 잘 아는 자의 자문을 구하고 그의 조력을 그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을 잘 아는 자 누구죠? 변호사, 법무사. 이 사람들한테 관리단 설립을 도와주라. 돈을 주고 해야 된다. 자,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임시관리단 집회를 할 수 있고, 또 관리인이 임시관리 집회를 열어달라고, 죄송합니다. 5분의 1 이상이 구분소유자 100명 중에 20명이 모여서 관리단 회장한테, 야, 관리단 집회하자. 회의할 게 있으니, 그 관리단 집회장이 무슨 회의할 게 있는데요? 너 정리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래서 관리인은 회의 안 하겠죠? 그러면 5분의 1, 20명이 전 구분 소유자한테 회의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3조 6항. 그러면 알리는 방법이 뭐야? 소지 및 통지 방법은 구분 소유자에게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한정하고 그 징표를 보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떤 일이 있느냐? 오피스텔에 100개였어, 100개. 원룸 오피스텔에. 근데 원룸 오피스텔에 구분 소유자가 사는 확률은 1%에서 2%입니다. 다 월세 받으려고 그 집 살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 2%는 사무실 하려고. 그리고 세컨하우스를 쓰려고. 그냥 뭐 사무실 하고 뭐 잠도 자고 뭐 그런 데 쓰려고. 뭐 지방에 이제 집이 있는데 왔다. 뭐 그런 게 2% 좀 넘겠네. 제가 볼 때 한 5% 정도. 3%에서 5%. 그런데 나머지 구분 소유자는 저기 멀리 살아.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법원에서는 구분 소유자의 전유물이 있는 장소에 공고문을 붙여도 인정해줘요. 엘리베이터 막 붙여. 근데 인정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돼서는 이거를 바꾸기 힘듭니다. 자, 뭐냐? 이렇게 확실하게 우편을 보내고 오시라 해서 말을 다 듣고 해야지 몇몇 사람한테 특정한 방법으로 알렸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등기 보낼 때도 100명인데 야 5명 갑순이 갑동이는 야 오면 말도 많고 싸울 것 같으니까 걔한테 등기 보내지 마. 그렇게 하면은 해서 그때 당시 총회는 무산. 그거를 사실을 나한테는 안 왔네? 내가 안 사실로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서 그때 당시의 의결을 무효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뭐냐? 의결권은 구분 소유자 지분율로 한다? 예를 들어서 뭐죠? 1층에는 칸이 작잖아요. 그래서 1층에 10개가 들어있어. 1층에 총 20칸인데 1층에 10개가 들어있고 건물이 2층인데 2층은 한 명이 다 써. 그러면 2층에 한 명 다 쓰는 게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1층 반 쓰는 것보다 10개 있는 사람보다 10개 있어서 소용없다. 면적별로 비교한다. 지분율로 의결권 행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의 협의에 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반수 와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단 플러스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못하면 위임장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면이나 전자적 반부의 오행거리 너무 뭐다. 올 수가 없어. 다 몰리고 관심이 없어. 오지도 않고 위임장도 안 보내. 그럼 서면 결의를 하는 거야. 자, 이래 하는데 동의하냐? 동의서 다 받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어떻게? 4분의 3이 동의하면 관리단 집회가 해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플러스로 예전에는 서면으로 동의했지만 요새는 휴대폰 어쩌고저쩌고 좋지 않습니까? 전자적 결의 방법도 4분의 3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결의하면 좋다. 그런데 전자적 경우도 많아요. 전자적 결의 방법에 구분 소유자, 핸드폰, 성명 이런 것이 전자서문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된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뭐
서류를 유인자 보냈는데 그래서 적었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건 되는 거야. 단 나는 개똥이 110호의 주인이고 누구누구의 어떤 뭐를 다 인정합니다. 이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뭐 그렇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전자적 결의 방법은 전자적 동의를 어떤 요건에 갖춘 것도 인정한다. 전자적 동의. 우리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하잖아. 그런 것도 인정해준다. 그런 양식이 갖췄으면 보시면 되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중요한 건 좀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밑줄쳐서 했습니다. 관리인의 집회는 가반수 의견에 가반수 장석으로 한다. 돼 있잖아요. 위임장 포함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최초 시행사는 본 건물 입주시에 선정된 구분 소유자와 개별 계약된 위탁관리업체의 소장은 별도의 선거 없이 관리인의 역할을 대행한다. 왜? 관리인이 지금 당장 없잖아. 입주하고 있는데. 그때는 누군가가 관리인을 대행해야 되니까 소장도 대행할 수 있다. 뭐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내용입니다. 뭐 이해하시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좀 중요한 내용인데 뭐 최초에 이제 중요하고요. 자, 회계 처리의 원칙. 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복식 부기 방식의 회계 처리 및 회계 간섭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게 보통 150에 넣으면 다시 복식 부기에 돼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그런데 회계 원칙 복식 부기냐 단식 부기냐 적지 않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부기 외에 회계 방식을 한다라고 명시해 놓은 거죠. 그 장부. 회계 방식은 단식 부기 방식. 단식 부기 방식은 저 뒷시간에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만 필수 보관한다. 맞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산은 매해년도의 말에 해서 그 다음에 3개월 내에 결산 보고를 해야 된다. 단 매월 고지서 뒷면에 매달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게 어떻게 돼 있다면 뭐 돈이 어떻게 돼 있다면 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회계감사 집합 건물의 법률 의뢰한 정한 바에 의해서 한다. 어떻게 돼 있죠? 150세대 이상인 건물은 무조건 집합건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관리비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리비는 직접비와 공동비를 나눈다. 요 뒤에 가시 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공평하게 부과하되 관리인이 판단할 때 형평성 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시 각 세대의 관리비는 발생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 또는 추가로 적용 부과할 수 있다. 어떤 얘기냐? 1층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그리고 2층이 교회야. 근데 1층에 200평, 아니 300평 합시다. 홈플러스니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죄송합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관계자 여러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치고 300평. 1층 300평. 건물이 2층인데 2층에는 교회예요. 교회는 가만 보니까 관리비 똑같이 내. 당연히 똑같이 내겠죠. 공동관리, 공동수두로, 공동전기료.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 교인들이 기도하러, 예배 보러. 그리고 교인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 길어봤자 3시간 있어요. 근데 홈플러스 사람 겁나게 와. 화장실도 겁나 쓰고, 전기도 주차장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주차장 전기도 겁나 쓰고. 이런 경우에는, 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님, 당신이 장사가 잘 되니, 우리 산란도 많으니까 당신이 공동관리비, 공동수도료, 공동전기료는 좀 더 내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시 부기방식 나와 있네. 계속 얘기하네요. 자, 선수관리비 외치금. 이거는 뒤에 가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장기 수능 것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할 게 많아서 인테리어 관리, 인테리어 광고물 우리 기술 경영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했고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뒤에 가서 한번 더 할 테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다. 보험관리 규약은 입주자의 과반수가 동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보험관리규약 동의 상관없이 모든 구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 이게 효력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4분의 3이 동의해야 된다. 구분 소유자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사가 만들었다. 되고요. 그 다음 관리계약서 및 관리규약 동의서. 자, 관리계약서. 자, 제일 중요한 관리계약서. 관리계약서는 임차인 플러스 구분 소유자 2명한테 꼭 받아야 됩니다. 소장님 가서. 임차인이 와서 관리계약서 쓰지 않잖아요. 관리비 나중에 안 받으면 무슨 니네 알아 관리했어? 그럼 관리규약에 의해서 받는데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관리계약서 쓰면 깔끔하겠죠? 맞죠? 관리계약 했잖아. 나랑 어떤 관리규약에 의해서 관리비를 집행하겠다. 돈을 내겠다.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관리계약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관리계약서 이렇게 적는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계약 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관리규약에도 동의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글자가 작아요. 어떻게 되냐 보여드릴게요. 관리규약서를 이렇게 만드는 관리규약. 우리 우리 교재에 있지만 벽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관리규약이. 근데 맨 뒤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관리계약서, 동의서 딱 있어요. 그럼 뒤에 딱 넘어가서 이걸 함부로 주고 맨 뒤에 글자 작습니다. 보이시나? 이거는 도자 사인을 딱 받고 이걸 딱 찍는 거예요. 착 찢어서 우리가 보관하고 이걸 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이 한 권을 들고 있다가 오시면 이거 설명해 드리게 너무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 관리계약서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보시고 우리한테 맨 뒷장 도장 찍어서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거만 딱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입주자 카드 뭐 기타 등등의 서류가 있겠죠? 그걸 딱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하니까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